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불리는 이 ADC 분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양재준 기자와 함께 시장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양 기자, 항체 약물 접합체 일단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떤 개념일까요? 네, ADC 즉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라고 하는데요. 다소 좀 어렵죠. 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볼링장에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볼링 선수는 항체, 예. 그리고 볼링 공은 약물, 그리고 볼링핀은 암세포라고 해볼게요. 선수가 공을 이렇게 가지고 출발선에서 공을 굴렸을 때 이게 양 사이드로 빠지면은 암세포가 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가운데로 잘 가서 뭐 스트라이커 되던 아니면 좀 뭐 몇 개 핀이 쓰러지건 하면은 또 게임은 계속 플레이는 될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항체하고 약물을 이렇게 연결하는 링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게 바로 이제 손에서 공이 떨어져 나가는 타이밍이 어느 때이냐.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약물을 뭐 이렇게 주사를 했었을 때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이달 초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 투자 회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올해 화두로 M&A와 mRNA 그리고 ADC를 꼽았습니다. ADC는 로슈가 지난 2013년 미국 FDA와 유럽 의약품청의 유방암 치료제인 캐사일라를 허가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에서 에너투의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그리고 MSD, 일라이릴리, 얀센, 암젠 등 세계 10대 제약사들이 ADC와 관련된 기술 이전 투자에 적극 나섰습니다. 일라이릴리가 ADC 2세대 선두주자인 미국 임뮤노젠과 캄프로테신 ADC 플랫폼 적용과 관련해서 17억 달러, 약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기술 수출을 이뤄뒀고요. GSK가 머사나와 14억 6천만 달러, MSD가 그 중국 스촨켈군과 14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암젠이 우리나라 레고캠바이오와 지난해 연말에 12억 4,700만 달러 규모 최대, 그리고 암젠과 머사나가 10억 4천만 달러의 신약 물질 후보에 대한 기술 수출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ADC 시장이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2013년에 캐사일라 허가가 났을 때 당시에는 사실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난해 아스코 에너투 임상 결과 이후에 좀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때 임상 결과가 어땠길래 그런 겁니까? 네, 에너투는 일본 다이니치 산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2세대 ADC 유방암 위암 치료입니다. 전이성, 그러니까 다른 데로 전이가 되는 암에 대한 치료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스코에서 지난해 허가 후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보통 허가가 나도 꾸준히 임상 결과들이 발표되는데요. 1차 평가 변수로 설정한 무진행 생존 기간, 좀 다소 용어가 어렵습니다. 어떤 거냐면 의약품을 복용하는 동안 그 종양 크기가 변하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의 중간 값을 1차 변수, 유효 지표로 본 겁니다. 이 가운데 그 에너투는 9.9개월, 약 10개월 정도 됐고요. 화학요법 치료군, 다른 약을 썼던 것은 약 5개월이 안 되는 4.8개월이 나오면서 진행 질병과 사망 위험을 50% 가까이 감소를 시켰습니다. 2차 평가 지수인 그 전체 환자의 생존 기간의 그 중간 값, 그러니까 환자들이 투약을 받은 다음에 꾸준히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생존 기간이 있을 때 딱 중간 값을 냈는데 이 경우는 23.4개월, 약 한 2년 정도 됐고요. 화학요법군은 16.8개월, 약 17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사망 위험을 36% 낮췄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아스코 현장에서 기립박수까지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허셉틴, 뭐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 허주마가 있을 텐데요. 허셉틴, 퍼제타로 치료할 수 없는 허투, 약간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사람 상피세포 증식 인자 수용체 이형과 관련해서 유방암 환자에게 효과를 입증하면서 새로운 치료 옵션까지 제시된 것입니다. 이 ADC 제조명의 사실상의 도화선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개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 의약품보다 지금 확실히 개선된 효과를 보이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을 비롯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업들도 관심이 크던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롯데바이오로직스 CEO들이 ADC 시장을 뭐 직접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 시장에 진출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존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ADC 공장을 착공해서 내년 1월부터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 삼성물산과 함께 1,5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를 통해서 올해 그 ADC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벤처 기업에 투자하겠다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원재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도 항체 항압 링커 보유 기업이 뭐 결합을 요청하면 개발 후 대량 생산을 할 것이고 미국 시크러스 그 BMS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 ADC 생산 설비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가동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5일 엊그제였죠. 그 셀트리온이 영국의 ADC 업체인 그 익수다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추가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지난 2021년 셀트리온과 미래에셋은 그 익수다에 투자를 했고 4,700만 달러를 절반 정도로 투자를 했고 이번에 네. 후속 투자를 또 진행한 것입니다. 영국 익수다 테라피틱스는 그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ADC 플랫폼을 또 이렇게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약 한 2조 3천억 원 이상 이렇게 기술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 익수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가 이렇게 기술 투자와 지분으로 이렇게 좀 연결은 돼 있는데요. 레고캠은 지난해 12월 그 암젠과 5개 타겟을 대상으로 원천 개발과 관련해서 최대 12억 4,700만 원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국내 굵직한 기업들이 ADC 시장에서 이렇게 기회를 엿보는 모습인데 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벤처 기업들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ADC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는 피노바이오 그리고 앱티스, 오름 테라퓨틱스 등이 있습니다. 물론 레고캠이 선두주자일 수도 있는데요. 예. 피노바이오는 캄프토테신 계열의 테칸 계열의 그 ADC 약물과 관련해서 고형암, 그러니까 위, 간, 폐 이런 큰 암에 대해서 3세대 ADC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래셋과 IMM 인베스트먼트, K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제약사인 그 ST팜이 투자했고 지난해 10월 셀트리온과 최대 15개 타겟의 ADC 링커 페이로드 플랫폼 기술 그 옵션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노바이오는 모든 옵션이 실행될 경우 총 1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 기술 이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피노바이오는 지난 2021년 기술 특례 상장에서 한번 고배를 마셨는데 지금 다시 하반기 IPO를 목표로 예. 기술 평가를 했고요. 지금 현재 재신청을 했는데 오늘 통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ADC 시장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는 국내 기업 현황들 짚어봤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기자였습니다.